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에서는 자,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하기 빼기만 하겠어요. 자, 구입 가격은 되죠? 자, 매입 할인은 마이너스. 자, 설치 장소 준비 원가는 플러스. 자, 정상적인 작동 여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플러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신제품을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걔는 아예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제품의 영업을 위한 직원 교육 훈련비, 걔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기계 구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업원 급여, 그거는 플러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 X1년도에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200만 원의 구축물을 취득했습니다. 자, 동구축물의 내용 연수는 5년,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 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5년 후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액은 6만 원으로 추정. 자, 현재 가치 계산에 사용될 할인율은 연 5%. 자, 주식회사 한국이 동구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인식할 복구 충당 부채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리 이제 문제가 취득원가를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복구 충당 부채는 얼마냐?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물어본 거는 얘를 물어봤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고 취득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선 취득원가는 200만 원이잖아요. 자, 이 200만 원에다가 자, 이 복구 충당 부채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200만 원에 구축물을 구입했는데 5년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후에 얘를 복구하는데 복구 비용이 얼마 나가느냐? 6만 원이 나간대요. 그러면은 자, 5년 후에 6만 원이니까 5년 후 6만 원의 오늘의 가치가 얼마냐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6만 원 곱하기 자, 현가계수는 얼마 나왔어요? 0.7835. 자, 0.7835. 자, 얘를 곱하면 6만 원 곱하기 7835 해주면 47,000 자, 1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47,010원을 더하면 취득원가는 204만 7,010원이고 자, 복구충당 부채는 47,010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7,010원이 오늘 현재 가치인데 얘가 연 5%로 자, 5%로 5년이 되면은 얘가 얼마가 되느냐? 6만 원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채에서 배운 현재 가치의 개념, 요거를 정확하게 연계시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5년 후에 일시불, 그러면은 원금 이론의 현재 가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일한 금액이 5년간 반복된다. 그러면은 연금 이론의 현재 가치표, 그걸로 계산하시면 끝. 자, 넘어갑니다. 10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내용 연수가 종료된 후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50만 원에 취득. 그러면 이제 50만 원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내용 연수가 종료됐을 때 복구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1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10만 원의 오늘의 가치를 계산을 하면 자, 이제 취득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할인율은 10%고 자, 이자율 10%에 대하여 자, 5년이에요. 복구 비용이. 그러면 현재 가치는 0.6209. 그러면은 자, 복구 비용이 10만 원이면 자, 10만 원 곱하기 현가표 0.6209. 그러면 62,090원이죠? 그러면은
56만 2,090원에 취득을 한 거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를 물어봤어요, 지금?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그러면, 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해요? 자, 자, 무슨 법이야? 자, 무슨 법으로 나왔어요? X1년도에 취득가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자, 56만 2,09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얼마야? 5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 그러면 정해법이면 내용연수분의,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이렇게 해주면은 1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가 나오죠? 자, 562 090 마이너스 5만원. 자, 얘를 5로 나눠주면은, 자, 감가상각비는 10만 2,418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복구충당 부채의 전입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62,090원인데 지금 할인율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요놈의 10% 계산하면 6,209원. 요게 복구충당 부채의 전입액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정답은 4번. 자, 다음에는 11번으로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3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다. 자,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300원이며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은 18,000원으로 동일하다. 1번,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다음 2번,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다만, 자, 2번의 경우에는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 비용이 1,500원이 발생하며, 자,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분 수익은 300원이 생긴대요.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1번의 경우는, 자,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한대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자, 먼저 토지와 건물을 3만 원에 구입했네요. 자, 3만 원에 구입했고, 자,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가 3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33,300원.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대요. 그러면 얘와 얘의 공정가액으로 나눠줘야죠. 그런데 얘들의 공정가액은, 자, 얘도 18,000원이고 그 다음에 얘도 18,000원이래요. 그러면 똑같지. 그러면, 자, 둘로 나눠주면 15,150원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게 토지의 원가니까, 자, 계속 우리가 건물로 사용한다면, 자, 원가는, 토지 원가는 1번의 경우에는 15,150원이 된다. 그러면은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자, 3번하고 5번 중에서 찍으시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이런 케이스죠. 자, 그럼 이제 취득원가는 얼마야? 자, 얘는, 자, 철거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죠. 33,300원에. 자, 이 케이스는 이제 끝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낡은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얘를 구입할 때 3만 원에 구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300원이 들어갔으니까 33,300원이죠. 그런데 얘를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 얼마 들어간대요? 1,500원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1,500원도 여기다 더해주고, 자, 그 다음에 폐자재를 팔아서 300원의 수입이 나왔대요. 그러면 300원은 뺀다. 그러면은 33,300원에다가 1,200원 더하네요. 그러면은 31,500원.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12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처음에 구입할 때 1,000원을 줬고요. 자, 1년 후에 2,000원, 2년 후에 2,000원을 주기로 했죠. 자, 그러면 X1년 말 재무상태표의 토지는 얼마가 되고, 자, 미지급금은 얼마로 보느냐. 자, 그리고 정상연금의 10%, 현가계수는 1.73555. 자, 단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근사치를 결정한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구입하면서 1,000원은 줬으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년 후에 2,000원, 2년 후에 2,000원. 그러면 자, 이 토지는 얼마에 산 거예요? 1년 후 2,000원과 2년 후 2,000원의 오늘의 현재 가치. 요거는 동일한 금액이 반복되니까 연금형가가 되죠. 그러면 연금형가 계수는 1.7355. 자, 그러면 이제 2,000원을 자, 곱하기 1.7355 해주면은 3,471원이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자, 취득원가는 4,471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의 원가는 4,471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의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4,471원에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장유유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자, 3,471원이죠. 자, 얘는 따질 게 없어요. 이미 1,000원이 들어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 몇 %냐? 연금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347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줍니까? 2,000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2,000원 속에는 347원의 이자와 그 다음에 1,653원의 원금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1,653원을 갚은 게 되니까 자, 얼마가 되느냐? 3,471에서 1,653원을 빼면은 자, 이제 미지급금은 1,818원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자, 취득원가는 4,471원.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1,818원. 이렇게 두 가지의 금액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이제 현가표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자, 요거 장유유서가 우리는 장부가액, 유효이자, 이자 비용, 상가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장부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액면이자고 상가액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요게 장부가액, 요게 유효이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원금 상환액이 되는 거예요. 원금 상환. 그래서 2,000원을 상환하면 상가액은 1,653원이다.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원리 다시 한번. 자, 우리 사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요런 모든 그 현가표에 관한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3번. 주식회사 주택은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주식회사 관리가 소유하는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해당 교환과 관련하여 자, 주택이 현금을 16만원 추가로 지급하였을 때 이 교환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주택이 인식할 유형자산은 얼마냐?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데 자, 이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봐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럴 때는 자, 먼저 취득원가를 어떻게 정한다? 자, 이때는 먼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하거나 그 다음에 현금 수취액을 마이너스 해주면 요게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우리 회사가 주택이에요. 자, 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자, 그 다음에 관리가 소유하는 유형자산과 교환했으니까 자, 주택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거기 주택 128만 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128만 원이고 그 다음에 현금을 16만 원을 추가로 줬잖아요. 그러면 16만 원 이렇게 더해버리면 자, 취득원가는 144만 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이 교환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주택이 인식할 유형자산 금액은 얼마냐? 144만 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가 교환손익을 만약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교환손익은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하고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공정가액은 128만 원이고 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거죠. 그러면 160에서 48만 원을 빼면은 112만 원이죠. 자, 112만 원. 그러면 장부가액이 112만 원짜리를 128만 원을 쳤으니까 자, 이때는 16만 원을 더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만 원의 이익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자, 넘어갑니다. 14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치를 주식회사 대한의 기기장치와 교환하였다. 자, 동교환 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취득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자,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자, 이때는 교환손익은 안 생긴다 그랬고요. 자, 이 실질이 없는 경우에 취득원가는 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현금 지급액을 더하거나 그 다음에는 현금 수취액을 마이너스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제공자산의 장부가액인지 공정가액인지 그것만 판단. 자, 거기 보시면 자, 우선 주식회사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공정가액은 3만 원이고요. 자, 주식회사 대한의 기기장치는 B인데 지금 보면은요, B의 공정가치가 A보다 더 명확하대요. 그러면은 결국 B는 얼마짜리가 됩니까? B는 공정가액이 5만 원짜리잖아요. 5만 원짜리.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공정가액이 3만 원이죠. 자,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는 제공자산의 장부가액을 보면 되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야? 4만 원. 자, 우리 회사는 A 기계를 갖고 있으니까 A 기계의 장부가액, 요게 이제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대요. 자,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현금 지급액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공정가치 B가 더 거기에 B가 더 명백하대요. 그러면 이제 B의 공정가치는 5만 원이니까 내가 이제 5만 원짜리를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취득원가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예로 보는 게 아니라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더 명백하다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5만 원으로 봐라 이 소리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내 거는 3만 원인데 그 다음에 지금 얘는 5만 원짜리예요. 얘는 5만 원짜리고 내 거는 3만 원짜리예요. 근데 내 거를 주고 5만 원짜리를 갖고 왔잖아. 그러면 취득원가는 5만 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5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토지를 갑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현금을 400원 줬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이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보면 돼요. 자, 제공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2,000원. 자, 거기에다가 현금을 얼마 줬나요? 400원.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2,400원이 된다 이 소리죠. 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6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X1년 초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은 조건 가운데 하나로 주식회사 필승의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자, 주식회사 합격의 입장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높은 순서로 배열된 거. 자, 우선 기억번. 자, 주식회사 합격의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85,000원이며 주식회사 필승의 건물과 교환하였다. 자, 교환시 합격은 교환시 현금을 15,000원 지급하였고 이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대요.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교환손익은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보면 되죠. 자, 장부가액은 1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만 원이면 8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정가액은 8만 5천 원. 그러면 8만 원짜리를 8만 5천 원 줬어요. 그러면은 자, 기억의 경우는 자, 5천 원의 이익이 나오죠. 자, 니은의 경우. 자, 주식회사 합격의 기계의 공정가치는 9만 원이고 자, 주식회사 필승의 토지와 교환하였다. 자, 그리고 합격은 교환시 현금을 2만 원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야? 8만 원. 자, 요거 이제 니은의 경우에는 장부 금액은 8만 원인데 자, 이번에는 공정가액을 얼마로 봤어요? 9만 원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만 원의 이익이죠? 자, 만 원의 이익.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주식회사 합격의 기계의 공정가액은 9만 원이고 자, 2만 5천 원을 수령하였는데 상업적 실질이 없네.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교환손익은 0. 그러면은 자, 이익이 큰 순서 그랬으니까 얘가 1등, 그 다음에 얘가 2등, 얘가 3등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다음에 기억.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순. 나가 다. 자,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역시 구분하셔야 돼요. 잘 좀 구분을 해주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자, 17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X2년 9월 1일 날 구형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와 교환하면서 113만 원 지급. 자, 뭐 다 이거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얘가 원하는 뭘 원하는지만 찾아봅니다. 자,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 그러면은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요것만 가보시면 돼요. 이렇게 갑니다. 자, 우선 장부 금액은 얼마야? 자, 취득원가는 152만 원이고, 아이고,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자, 언제 취득했어요? X2년 9월 1일 날 교환했고, 취득은 X1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152만 원. 자, 그러면은 취득원가. 자, 먼저 내용연수는 5년이지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152. 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2만 원. 그러면은 150을 5년으로 나누면은 1년에 감가상각비가 30. 자, 1월 1일 날 샀는데 X2년 9월 1일 날 교환이면은 X2년 8월 말 8달 썼네요. 그러면 1년 8개월이죠? 그러면 1년은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8개월치를 계산하면, 자, 3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해주시면은 20만 원이네. 자, 요건 X1년, 요거는 X2년. 자, 그래서 결국 5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152만 원에서 50만 원이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장부가액은 102만 원이죠. 자, 그런데 공정가액은 얼마로 나와 있나요? 공정가액은 100만 원이네. 그러면 자, 장부가액보다 못 미치네요. 그래서 우리는 2만 원의 손실을 봤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2만 원의 손실이 된다. 원리 파악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8번 주식회사 한국과 대한은 자, 기계장치를 수령하였고, 자, 요거는 이제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거는 제가 패스할 테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풀어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에 답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칠판으로 다음번에 질문 들어오면 다음 시간에 또 보완해 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9번. 자,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아까 요약했잖아요. 자,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자,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되거나 자, 능률이 향상되거나 그 다음에 뭐 계량 자,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이러한 자본적인 지출의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 취득 원가의 플러스. 그리고 이제 수익적 지출은 단기의 비용으로 바로 가라. 자,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면 해당 기간에 당기 순이익은 증가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번 얘기는 비용으로 할 거를 지금 수익으로 했대요. 그러면 비용으로 할 거를 지금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거는 자산으로 했다는 건데, 자, 이 보세요. 비용으로 할 걸 자산으로 하면 비용은 적어지고 자산은 커지잖아요. 그럼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죠? 자산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와 같다. 따라서 자, 1번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면 해당 기간의 당기 순이익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2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면 자, 이건 뭐야? 자산으로 할 거를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러면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는 감소된다. 무슨 말이에요? 자산으로 할 거를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자산이 적어지니까 감가상각비는 적어지겠죠? 오케이. 3번 기존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했다. 그런데 자산의 인식 기준에 충족한다면 그럼 당연히 자, 어디에 해당해요? 실질적인 가치의 증가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 4번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면 비밀 적립금이 발생하게 된다. 자, 우리 비밀 적립금이라는 거와 혼수 자본의 개념. 그러니까 자본을 이익을 크게 했어요. 그럼 자본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혼수 자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으로 자본을 조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감췄다. 그래서 비밀 적립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 비용으로 할 거를 자산으로 했대요. 그러면은 혼수 자본이 생기지. 반대죠, 반대. 다시 비밀 적립금은 이익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할 걸? 자, 뭘로 할 걸? 자본적 지출로 할 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은 그때는 비밀 적립금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반대의 케이스. 자, 수익적 지출로 할 거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이 커진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지니까 혼수 자본.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5번. 건물의 증축에 따르는 비용은 자산의 인식 기준에 충족한다면 자본적 지출. 자, 요거는 자, 여기에 해당이 되죠. 20번. 회계 처리를 왜곡하여 당기의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좁게 표시한 기업이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은 이뻐지느냐? 분식이죠. 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이뻐지는 건 이익이 크게 나오는 게 이뻐지죠. 그래서 자산을 크게 하거나, 자, 아니면은 부채를 적게 하거나, 자산을 크게 하거나, 부채를 적게 하거나, 비용을 적게 하거나, 수익을 크게 하게 되면 요게 바로 요게 이제 결론 이뻐지는 거죠, 이게.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이제 감가상각은 자, 감가상각은 이제 본질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택시 회사에서 자, 요런 차를 1,0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이게 내용 연수가 5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잔존가액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1,000만 원에 취득한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5년에 걸쳐서 자, 돈벌이를 하잖아요. 경제적인 효익이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000만 원은 5년 지나면은 이 차가 폐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1,000만 원의 가격을 자, 요 내용 연수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 자, 수익을 얻었으니까, 이 차로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 수익을 얻은 만큼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의 본분. 자, 요거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안분하는 거죠. 원가의 배분. 그래서 감가상각의 본질은 원가의 배분에 있다. 그러면 요거를 자, 5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이냐. 나누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정해법. 그래서 정해법이면 자, 내용 연수분의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정해법. 그 다음에 정률법은 자,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 자,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도 자, 미상가액에다가 정해진 비율. 자, 요건 두 개의 공식이 같죠. 같은데 요 정률은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자, 내용연수 자,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정률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률은 정액법의 배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해법 내용연수가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5년이면 5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의 2배니까 정률이 40%가 되겠죠. 자, 정액법이 20%잖아요. 5년이면. 그러면 이중체감법은 그거의 2배, 40%를 정률로 잡아주는 게 요게 바로 이중체감법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수학계법이 있었죠. 자, 연수학계법은 자, 먼저 취득원가에서 자, 잔존가액을 뺍니다. 자, 요거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에 이제 거꾸로 연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요 내용연수의 합계는 어떻게 구했어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러면은 내용연수가 5년이면 5. 여기는 5년에 1 더하면 6년. 그러면 1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연도는 15분의 5로, 그 다음 연도에는 15분의 4로, 그 다음에는 15분의 3으로, 15분의 2, 15분의 1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연수합계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세 가지는 자, 정해법은 매년 똑같이 되지만 요거는 초기에 많고 갈수록 적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가속상각법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오고 이제 가면서 적어지는 거죠. 보세요. 자, 우리 세차일 때 돈을 많이 벌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좀 적게 벌어지니까 자, 효익을 많이 가져갔을 때 비용도 많이 떨자. 그래서 가속상각법이 냉정하게 말하면 이 감가상각의 올바른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수익을 얻었을 때 비용도 많이 이렇게 떠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생산량 비례법이나 작업시간 비례법. 자, 생산량에 비례해서 사용한 만큼 감가상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런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자, 2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한다. 오케이. 자, 취득할 때부터가 아니에요. 사용할 때부터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의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자,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죠. 3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다. 그 틀린 내용이죠.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우리 회계 변경에 자, 정책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원래가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을 무슨 법으로 바꾸는 게 정책의 변경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감가상각 방법을 자, 그동안 정액법으로 하다가 자, 이중체감법으로 한다. 정액법으로 하다가 연수학계법으로 한다. 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을 이동평균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자, 유가증권 같은 것을 개별법으로 하던 것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법으로 바꾸는 거, 요게 이제 정책의 변경인데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다.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 요거는 저 추정의 변경이죠.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자, 정책의 변경은 무조건 법으로 바꾸는 것만 정책의 변경입니다. 자, 22번 주식회사 합격은 X1년 7월 1일 날 취득원가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자,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을 사용한다면 X2년도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이 기계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자, 이건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정액법 그랬어요.
자, 이미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정의법이면 내용연수분의 3년.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130에 잔존가액은 10. 자, 130에 10. 그러면 3년간 120. 그러면 1년에 40. 근데 언제 사왔어요? X1년 7월 1일 날 구입했는데 X2년 말. 그러면 1년 반이네. 그러면 1년 반. 그러면은 1.5가 되니까 60만 원이 감가상각비죠.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장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취득원가가 130원짜리인데 그 62 값어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자, 이게 뭐예요? 기계예요? 자, 기계.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기계 장치가 130. 근데 그동안 감가상각한 누적 합계액이 60. 그러므로 얘는 자, 70만 원짜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5번 70만 원이 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